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8천만 원짜리 고급 세단이 한 대 있습니다. 4년 전인 2021년 미국인 마이클 씨가 이 차를 수입해서 타려면 약 7만 3천 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벤츠랑 가격이 비슷하네 하며 지갑 열기를 망설였죠. 자,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한국 내 판매가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와, 차값이 미쳤네. 1,000만 원이나 올랐어?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인 마이클 씨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와, 한국 차 대박 세일하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은 6만 1천 달러면 이 차를 살 수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가격표가 1,000만 원이 비싸졌는데 달러로 계산하니 오히려 1만 2천 달러, 우리 돈 약 1,700만 원이나 더 싸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환율의 비극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차를 만드는 근로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연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연봉 5% 올랐어 하고 좋아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오히려 15% 삭감당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인은 이제 기술력은 좋은데 몸값은 싼 가성비 노동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라고 느끼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떨이 판매 중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율 1,470원, 단순히 미국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병이 든 걸까요? 오늘 1,470원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뉴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달러가 강세다. 이건 킹달러 현상이라 우리 힘으론 어쩔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미국만 문제일까요? 자, 여기 유로화 그래프를 봅시다. 지금 유로 환율이 1,700원을 넘나듭니다. 파운드는 어떻고요? 이번 휴가 미국은 비싸니까 유럽으로 가야지 했던 분들 비행기표 끊으려다 기절초풍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미국 경제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유럽 경제가 좋습니까? 독일은 마이너스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에너지 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엉망인 유럽 돈보다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의 1,470원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화라는 돈의 체력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 탓을 할 수 없는 온전히 우리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 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 환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환율은 그냥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선생님이 한국 경제를 채점해서 점수를 매긴 게 바로 환율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환율은 내려가고 점수가 엉망이면 환율은 지금처럼 1,470원으로 치솟습니다. 이 성적표에는 딱 3가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 3과목 점수를 보면 왜 지금 유로화한테도 얻어맞고 있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첫째 과목, 금리 수학입니다. 돈은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은 지금 이자를 4% 줍니다. 한국은 2.5%대죠.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돈을 사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우리도 올리면 되잖아. 못 올립니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올렸다간 다 죽거든요. 이걸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둘째 과목, 성장과학입니다. 주식을 살 때 뭘 보시나요? 회사의 미래, 즉 성장성을 보시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요즘 뉴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 다시 산다던데? 주가도 올랐잖아. 근데 왜 환율은 안 내려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착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반도체만 콕 집어서 쇼핑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화학, 자동차까지 한국의 모든 산업이 다 같이 달렸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에 베팅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석유, 화학, 철강 같은 전통 효자 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가장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오고 나머지 식구들은 돈을 까먹는 위태로운 집안인 셈입니다. 그러니 반도체 주가는 올라도 대한민국 돈값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진짜 이유, 바로 이 편중된 성장 때문입니다. 셋째 과목, 국가 신용입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유럽이 경제가 안 좋아도 유로화가 버티는 건 기축통화에 가까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선 신흥국입니다. 경제가 조금만 불안해도 가장 먼저 돈을 빼가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과목은 낙제, 성장 과목은 성적 하락, 신용 과목은 제자리 걸음. 전 과목 성적이 떨어졌는데 1,100원이었던 옛날 등수를 바라는 건 욕심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은 반문하실 겁니다. 불과 4년 전 2021년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잖아.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잘했어?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는 우주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첫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입니다. 당시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0%였습니다. 달러가 시중에 너무 흔하니 가치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돈을 뿌려대서 환율이 낮았던 겁니다. 둘째,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갑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 물건을 미친 듯이 사주는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중간재, 석유화학, 반도체 만들면 다 팔렸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쓸어 담아오니 국내에 달러가 넘쳐났고 환율이 안정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알리, 테무가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우리 물건을 안 삽니다. 고객이 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2021년에 1,100원은 미국의 돈 풀기 플러스 중국의 소비라는 두 가지 엔진이 만들어낸 행운의 숫자였습니다. 이제 그 엔진 두 개가 모두 꺼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1,470원이라는 고지서, 아니 성적표를 받아든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과거 이야기는 접어두고 시계바늘을 미래로 돌려봅시다.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4년이 흘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환율 1,700원 시대. 이게 오면 단순히 아이폰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바로 사람과 노후입니다. 환율이 1,700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똑똑한 젊은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꽤 괜찮죠. 그런데 환율이 1,700원이 되면 이걸 달러로 바꾸면 약 3만 5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대졸 신입 초봉이 평균 6만 달러, 엔지니어는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아등바등 야근하며 일해도 글로벌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한국에서 10년 일해서 서울 아파트 못 사지만 미국나 호주 가서 5년 고생하면 한국의 빌딩 산다. 이런 계산이 서는 순간 의사, 개발자, 엔지니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짐을 쌉니다. 이걸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죠? 아니요, 이건 생존 탈출입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한국엔 인재가 없네? 하면서 본사를 옮기거나 연구소를 해외로 뺍니다.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과 빈 껍데기 공장만 남는 나라. 환율 급등이 불러올 가장 무서운 인구학적 재앙입니다. 두 번째 뇌관은 여러분의 노후,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국민연금공단은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장부상 수익률은 대박이 납니다. 와, 환율 올라서 연금 고간 빵빵해졌네? 하고 좋아할 일일까요? 천만에요. 실질 구매력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2029년에 여러분이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율이 1,700원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 관리비가 5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200만 원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1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죠. 이걸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연금 부어서 나중에 휴지 조각을 돌려받게 되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서 말한 탈출 러시와 연결될 때입니다. 연금은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죠. 그런데 환율 때문에 청년들이 해외로 다 떠나버리면요. 원화로 연금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결국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2029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숨이 막히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살 길이 보입니다. 국가가 환율을 방어해주지 못한다면 개인이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존 매뉴얼을 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국적을 바꿔라. 아직도 은행 예금 100%가 원화로 되어 있으신가요? 그건 한국 경제 몰빵 투자나 다름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1,470원이 비싸 보이죠? 하지만 1,700원 시대가 오면 지금이 바닥입니다.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혹은 미국 지수 S&P 500로 옮기세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구매력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둘째, 나의 몸값을 달러로 만들어라. 앞으로 가장 부러움을 살 사람은 누구일까요? 건물주? 아닙니다. 달러로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유튜버가 되어 구글에서 달러를 받든 해외 주식 배당금을 달러로 받든 아니면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의 소득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반드시 달러와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현금을 믿지 마라. 환율이 오르면 돈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물건값은 오릅니다. 금 혹은 빚이 적당히 낀 핵심지위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종이 돈 원화보다는 낫습니다.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임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환율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가 소리친다고 파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1,100원의 시대는 갔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지금의 1,470원. 어쩌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변해라. 준비해라. 안주하지 마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냄비 속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는 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원화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분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도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